여러분 반갑습니다. 맛살 토크입니다. 맛살 토크는 리얼 마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리얼 매드리드와 리얼 마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램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램매에서 뜨거운 이야기를 다루는 램의 핫 이슈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어 좀 해주세요. 영어 할 줄 모르는데요? 뭘 영어 할 줄 몰라. 사장님 어떻게 영어로 간단한 자기소개. 헬로 이런 거밖에 모르지 나도. My name is M. 살가도. 아니 대학 전공도 제가 그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영어 공부하기보다 이제 문학 쪽이라서 문학 감상에 이제 주로 힘을 쏟았습니다. 영어 문학 감상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아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번역본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좀 얘기하자면은 그 시험을 봤는데 이제 영어 사전을 써도 된다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막 전자사전 쓰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미리 이제 막 ABCD, EFG, ASDF 이런 이름의 블로그를 하나 파놓고 거기에 이제 시험 때 쓸 그 텍스트들을 미리 다 써놓은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때 전자사전으로 영어 검색하는 척 하면서 그 블로그에 접속해서 그 이제 문장을 그대로 베껴 써서 지금 이꼬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수는 잘 나왔죠, 당연히. 졸업했는데 후배들이 1년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던 후배들이 선배님 그때 쓰던 블로그 어딨나요? 막 이렇게. 그게 한 2년 갔습니다. 전설의 선배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들 그거 봤다고. 졸업시험 때도 그거 보고 베꼈다고. 하지만 현재 저한테 연락하는 대학 친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막 공유해봤자 쓸모없으니 좋은 거는 나눠 갖지 마시고 혼자만 쓰세요. 근데 오늘 토픽은 챔피언스리그 8강 추첨이 이뤄졌죠. 레알 마드리드는 독일의 패자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쌀가루님 그 대진 추첨하는 그 방송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떠들긴 했었지만 사실 뭐 레스터, 모나코 이런 팀이 걸릴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워낙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그 타깃으로 잡기 좋아하는 그런 거라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걸려봤자 뭐 한 최악은 아니고 차악 정도, 뭐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그냥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필 딱 그렇게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살가님? 많은 팀들이 기대하던 그 모나코 레스터가 일찍 나와가지고, 레스터가 먼저 나왔죠. 레스터 대진 결정되고 이제 모나코 결정되었을 때 그 남은 네 팀이 그 축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얘기하는 레바민유 아니겠습니까? 현재 축구 가장 잘한다는 그 네 팀. 그래서 유는 빼죠? 유 빼요? 레바민이지. 나 유씨라서 유 넣고 싶어. 오케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미넨, 이제 유씨, 지금 축구가 가장 잘한다는 네 팀이 나오면서 이제 흔히들 말하던 뭐 챔스 4강급 대진이다, 막 준결승 결승급 대진이다, 이렇게 된 대진이 나왔는데, 어차피 우승하려면은 그 팀을 꼭 꺾어야만 하기 때문에 뭐 저 어느 정도 각오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충격은 안 먹었는데, 이제 8강 상대가 다 만만치 않은 팀이라서 저는 바이에른 뮌헨 할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또 어느 정도의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역대 챔피언스리그 4강에 연속 진출한 그 최다 횟수가 6시즌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즌 포함해서 딱 6시즌 타이 기록을 썼대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꺾고 올라가면은 7시즌 연속으로 신기록이 써지는 건데, 재미난 게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5시즌 우리 지금 한 골 차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팀이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면 새로운 타이 기록을 쓰는 거고 우리가 이기면 신기록을 쓰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기록이 깨져야 기록이죠. 왜 그게 신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못 깼으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꼭 무너진다 이런 게 남았으니까 7회 연속이 신기록이 되는 거죠. 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매치가 또 주목되는 게 현대 축구에서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 두 팀 간의 경기에 걸려 있어요. 먼저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두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 바이에른 뮌헨 감독과 지네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의 그 대결이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축구계를 몇 년간 지금 주무르고 있는 BBC 라인과 이제 마지막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로베리 듀오의 현재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불리는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가세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진, 이 두 대결도 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얘기할 만한 게 그 독일 국가대표팀의 레전드인 필립 람과 스페인의 전설인 우리 팀에도 뛰었던 사비 알론소가 이번 시즌 끝으로 이제 축구화를 벗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두 선수에게 우리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큰 선물을 해줄지 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바이에른 쪽 전력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2012-13 트래블 시즌 이후에 지금 3시즌 내리 4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칼을 갈고 있죠. 그 4강 리바이벌도 하필 그 스페인 3강한테 돌아가면서 당한 거라서 지금 완전히 구단이나 팬들이나 그 선수들까지 동기부여가 아주 남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반기에는 새 감독 체제에서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선수 조합이나 뭐 전술 플랜이나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리그 내 중하위권한테 좀 시원시원하게 못 이기거나 한 골 차로 겨우겨우 이긴다거나, 혹은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스토프 같은 팀한테 철퇴 맞고 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좀 아직까지 기대에 웃돈다 정도의 평가지 뭐 그렇게 뭐 실망스럽다 할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가 있죠. 그래서 겨울 휴식기 보내고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팀 플랜이 윤곽이 잡혔고, 이제 안첼로티가 어느 정도 그 완성 단계에 이르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아스날전에 그 총합 10대2로 이긴 이 경기 놓고 이제 많이들 뭐 벵거의 16강에서 뭐 과학이다, 아니 뭐 객관적 전력에서 아스날이 뭐 크게 뒤처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기는 이 두 차례 승부는 비로소 궤도에 오른 바이에른의 플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전력을 좀 뜯어보면 저는 일단 그 중원에서 측면까지 이 기술과 피지컬이 결합된 기동력은 우리보다 확실히 앞선다고 봅니다. 티아고 비달 다 아래 깊숙한 지역부터 빌드업으로 풀어나오는데 그런 유능한 선수들이고, 특히 이제 거의 탑 클래스 문턱에 걸쳐있는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보다 윗선에서 키핑해주면서 라스트 패스로 지공이나 역습에서나 우리 수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여기고요. 그나마 지금 은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알론소 정도가 피지컬 저하 여파로 압박 가담이나 중원에서의 수싸움에 조금 결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도 사실 그 밀집된 수비 블록을 개인 역량으로 파괴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우리의 호날두 베일과 달리 로베리는 뭐 과거에 비해 체력적인 부침이 조금 있다 뿐이지 아직 건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그 중원과 측면을 잇는 그 기동력의 요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일단 사이언님에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제가 앞서서 그 중원에서 측면까지 피지컬과 그 기술이 결합된 기동력이 우리보다 확실히 앞선다, 그 중에서도 뭐 티아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슈퍼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티아고 같은 경우는 진짜 월드 클래스 거의 이제 한두 발자국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바이에른 뮌헨에서 핵심이 될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게 이제 지단 감독과 안첼로티 감독 간의 그 묘수 싸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알론소 기용과 또 알론소 공략, 이 싸움이 될 거라 봐요. 이제 사비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부터 슬슬 이제 압박을 이제 대처하기 힘들어지면서, 장점이 후방에서 상대 압박을 피하는 동시에 볼 전개도 하고 수비력도 좋은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였다, 이런 게 장점이었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말년에는 그 모든 것이 잘 기능이 안 됐고, 결국 수비만 할 때 진짜 수비만 미친 듯이 하는 미드필더였고, 또 공격 전개가 좋은 날은 진짜 공격 전개만 믿어야지 수비력은 기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 말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역시 현재 4-3-3 카세미르, 크로스, 모드리치 3미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알론소를 어떻게 압박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부터에 이뤄지는 빌드업을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기능을 못하게 하냐, 이게 주요한 싸움이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미드필더 그 카세미르, 크로스, 모드리치 셋 중에 한 명을 빼고 1.5선에서 계속 압박해줄 수 있는 이스코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묘수로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스코가 기용이 되는 날은 카세미르가 빠지겠죠. 근데 카세미르가 빠지면은 안첼로티 감독 역시 토마스 밀러를 그 자리에 두는 4-2-3-1 전술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러를 활용한 그 카세미로와 최후방 수비의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러니까 배우 침투로 밀러를 활용해서. 그렇죠.
이제 그 이스코와 밀러 이 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 경기가 갈릴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를 막지 못하면은 로벤과 리베리에게 쭉쭉 뻗어지는 그런 벌려주는 패스에 경기 내내 당할 수밖에 없고, 바이에른 뮌헨 역시 알론소가 막히면은 그 공격 전개에 이제 티아고 혼자 맡겨야 하는 부담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리베리나 로벤이 좀 더 내려오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첼로티 감독과 지단 감독, 이 스승과 제자의 이 묘수 싸움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토티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언급했던 게, 리베리아 로벤이 아직 수비수를 달거나 수비수를 돌파해서 그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호날두와 베일이 좀 주춤하다. 특히 호날두는 라리가 중하위권 팀 상대로도 드리블이 제대로 안 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토트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아무래도 베일이 있는 위치는 이제 알라바와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베일이 알라바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결국 베일은 그 빠른 발로 승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 리베리가 수비 부담을 많이 지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유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 수비 부담을 많이 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알라바나 비달 이 정도만 어떻게 흔들 수 있으면은 그 오른쪽 측면에서 베일과 카르바알이 만들어내는 공격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람이 있는 쪽과 호날두의 대결은 이쪽은 뭐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합니까? 네, 이쪽은 기대가 안 되네요. 그 티아고와 람이 있는 그쪽을 호날두가 혼자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크로스나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공격 가담 활발히 하면서 호날두가 이제 끌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들어주는 그 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겠죠.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측면 공격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같은 맥락에서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우위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확실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찝을 만한 게 양 사이드백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1, 2차전 180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이번 승부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일단 그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의 여우인 안첼로티 성향상 우리 공세에서는 BBC가 고립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양 사이드에 마르셀로와 카르바알이 모드리치 크로스를 위시로 한 그 후방 자원들과 측면 유닛을 형성해주면서 지공에서 풀어주는 역할이 중요하고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BBC가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과부하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지금 사이드백들의 역량이라면 그 이상의 공수의 기여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레알 마드리드 유일한 공격 루트 아니겠습니까? 측면 파스 크로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죠. 계속 측면 흔들면서 그 로베리 듀오가 공격을 마음껏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비 가능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면서 체력적 부담을 계속 넣어주고,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잘 도와줘가지고 어떻게든 또 공격 전개 만들고, 지단 감독이 크로스밖에 안 쓴다고 욕먹지만은 현재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그 공격 루트가 걔네밖에 없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그 측면을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봅니다. 예전에 2013-14 시즌 그 4강에서 알리안츠 아레나 갔을 때, 그때 카르바알이 리베리한테 뺨 맞았던 거 아시죠? 그때 리베리가 그때 이제 그 직전 시즌만 해도 트랩을 해가지고 막 발롱도르 컨텐터에 오르고 할 그 정도 위상을 가진 선수였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어린 그 햇병아리 같은 선수한테 계속 자기가 안 되니까 틀어막히니까 손찌검을 했던. 또 그게 반복되면 우리서 환영할 일이죠. 카르바알이 이제 눈 딱 감고 열심히 해서 싸리게 한 대만 더 맞으면은 그게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신호겠죠. 또 맞으라고요? 또 이기려면 뭐 팀을 위해서 뺨 한쪽 되는 거야 뭐. 흥부는 그 밥 한쪽 더 먹으려고 반대쪽 뺨도 됐는데, 주걱으로 그냥 뺨 쳐맞고 그랬는데, 카르바알도 챔스 4강 진출을 위해서라면 손이든 뭐 축구하든 머리통이든 맞아야죠. 머리통이요? 박치기 하는 그런, 제가 설마 축구하는 중에 박치기가 나올까 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박치기도 맞을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위로 꼽은 게 사이드백, 양 사이드백이었는데, 또 한 가지는 카세미루라는 그 중원에 확실한 파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노병, 알론소의 볼줄과 떨어지는 수비 기여를 제압할 수 있으리라 저 역시 기대를 합니다. 그걸 막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불안해요. 공을 쫓아서 뛰어가야 하는데 90분 내에 그렇게 뛰어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알론소가 공을 차기 전에 미리 압박을 해야 한다. 제 축구 철학상 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론소가 공을 쉽게 찰 수 없게 만들어야죠. 미리 가서. 카세미르보다는 저는 그래서 모드리치가 힘을 써야 한다. 모드리치가 미리 알론소를 압박해서 알론소를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야죠.
뭐 공을 뺏어서 그들의 역습까지 가면은 금상첨화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고, 대신에 이제 알론소 패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부정확한 패스로 우리 수비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이제 쉽지 않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이 두 차례 승부에서는 수비적인 과중은 최대한 카세미로에게 지우고 나머지 나오는 공간들을 모드리치나 크로스한테 좀 역량을 집중시키는 게 공격을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 크카모의 양 사이드백들 다 나와도 라리가 중하위권 상대로도 빌빌거리는 이 수준에 바이에른 상대로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좀 우려도 많이 들고, 최근에는 그래도 카세미로가 수비적인 역량뿐 아니라 앞선으로 뿌려주는 스루 패스라든가 뒷공간 공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디션이 부디 4월 중순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거리만 안 써면 됩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백 그리고 카세미로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체 카드의 폭이 우리가 확실히 낮다고 봐요. 그 공격에 변주를 줄 수 있는 그 카드의 선택 폭과 퀄리티는 확실히 우리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코, 하메스, 모라타 다 이제 우리가 훨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가지수라든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팀이 꾀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수준이라든가 그 훨씬 우리가 지금의 바이에른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에른 쪽은 사실 더글라스 코스타 빼면은 코망, 헤나트 산체스 이런 선수들 크게 도움 안 되거든요. 그나마 좀 앞서 이야기한 토마스 뮬러 정도면 모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스케스는 어떤가요? 바스케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 양상 또 결과가, 그러니까 1차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바스케스가 이 중요한 경기에서 과연 나올지, 지단이 바스케스 카드를 꺼낼지 좀 의문이 드는. 베일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베일이 못 나와도 넣으면 다른 선수를 넣었지 바스케스를 넣을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상대라면은 하메스를 넣지 않을까. 교체로. 알라바한테 이제 루카스나 하메스는 안 될 테니까 그냥 하메스한테 그냥 알라바의 직접적인 싸움보다는 크로스나 올려라. 그럼 뭔가 하나 들어가겠지. 이 작전을 쓸 수 있다 봅니다. 바이에른 1차전 전까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때까지 리그 승점 관리 착실히 하면서 로테이션 포함한 전체 선수단 그 체력 관리, 부상 방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쌀건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히온전은 무조건 로테를 돌려야 할 것 같고요. 4월 일정이 아틀레티코전도 있고 엘클라시코도 있고 리아소르 원정도 있고 쉽지는 않은데, 대신에 중간중간 쉴 수 있는 타이밍에 경기가 있어요. 좀 레가네스나 히온 이딴 애들, 축구 재미로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상대로 로테 돌리면서 특히 이제 양측면 수비수들이 많이 쉬어야겠죠. 애들이 충분히 쉬면서 이제 휴식을 갖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람이 또 기분파예요. 사람이란 게 기분이 좋으면은 막 한다고. 토트넘도 기분 좋으면 막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승을 해서 이제 신바람 축구 하다 보면은 이 바이에른과의 경기도 지치지 않고 신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에 만족하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착실히 승리를 무조건 챙기면서 기세로, 이 4월부터는 이제 기세가 중요합니다. 4월부터는 기세로 이 힘든 일정을 좋은 결과 남겼으면 좋겠네요. 근데요, 그 측면 수비한테 휴식 어떻게 줘요? 한 명은 병원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상태인데. 루카스 사이드백 써야죠. 나초 나오고 다닐로 나오고 루카스 수비수로 쓰고, 그리고 이제 좀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엔조인가 걔 좀 써보고 마리아노도 나와보고. 야, 리그는 던져야 된다. 리그는 그냥 포기하자. 아니, 레가네스 정도는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전력이면은? 레가네스 너 무시하는 건가? 레가네스 상대로는 그 정도 로테는 돌려야, 우리도 충분히 쉬고, 그리고 백업 선수들 나와서 얼굴 좀 알리고 골도 넣고, 그래야죠. 일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바이에른 일정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 1차전 이전에 얘네도 좀 껄끄러울 만한 경기가 2개 있어요. 4월 5일에 호펜하임 전 원정 있고, 그 주 주말에 홈에서 데어 클라시커 도르트문트랑 하는데, 이 두 경기에서 어떻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난전이 돼서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소진이 되고 지친 상태에서 경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2차전 직후에 엘클라시코가 있어가지고 리가 분수령이 될 만한 이 경기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리그 독주 아니에요? 걔네들이?
독주일 텐데 한 10점 차 나는 걸로 아는데. 13점 차.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기를 놓을 가능성도 있어. 리그를 13점이면은 4-30이니까 3경기 3연패에도 1점 차 앞선다는 소린데 4-30이니까 4경기구나. 어쨌든 4연패에도 1이라는 소린데 만약에 안첼로티가 진짜 챔스에 막 미쳐가지고 벽에 막 챔스 벽에 막 도배하고 있을 정도라면은 그 호펜하임 이런 상태로는 놓을 수도 있죠. 근데 바이에른 그 구단 입장에서 경기 넣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안첼로티 감독 역시 또 이렇게 방심하다가 뒤집힌 적이 있는 경험이니까 또 데어 글라시커의 또 풀 전력 전부 투입해서 이제 경기 뛰다가 몇 놈 실려가고 그러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좋고 그런 셈이죠. 그럼 어떻게 이 경기 우리 홈에서 승부차기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이버님 보기에?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정규 시간 안에 다 승부 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양팀 공격력 짜임새 두고 봤을 때 1차전이든 2차전이든 무득점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레알도 그래도 원정에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원정에서 우리가 지는데 원정골 한두 개 넣고 와? 한 2대1 정도로 지지 않을까? 그 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2차전에서. 홈에서 한 느낌은 3대1인데 현실은 한 4대3으로 이겨가지고 눈물과 함께 패배 이런 식으로 나바스 실수하고 라모스 막 헤딩 몇 골 넣었지만은 수비실에서 삽질한 게 너무 커서 4대3으로 이겼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단이 바이에른 꺾으면은 이거 진짜 지단 우주명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지단 또 찬양해야죠. 전술 없는 감독, 크로스밖에 모르는 감독, 선수 활용할 줄 모르는 감독이지만 챔스에서는 무적이다 또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쭉 바이에른전 프리뷰 아닌 프리뷰 같은 형태로 떠들어 봤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바이에른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뭐 바이에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선수 혹은 우리 선수 중에서 좀 핵심으로 이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된다 싶은 선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결과 소망과 함께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난해 댓글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지난해는 평점 페이퍼뷰 지난 2월 선수들의 활약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응님께서 역시 카림이다. 그래도 라모스는 똥을 싸도 자기가 치우니 믿지만 미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스코 무조건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스코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알이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런 반응 자기도 타 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공감이 됐고, 아무튼 상대가 누가 되든 우리 호날두 벤제마가 다 해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크로스님께서 마사라 언제나 꿀잼인 것 같다고 잘 들었다고 감사하게 댓글 달아주셨고, 역시나 레알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 멘트 공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님도 이스코가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어서 나의 영웅 메칸님께서 라모스는 말 그대로 자기가 사고 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땜빵을 칠 수 있는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지만은 벤제마의 폼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벤제마가 또 빌바오전에 또 멋진 골로 시즌 200호 부활을 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코 폼이 굉장히 좋은데 이스코 출전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챔스에서 선수들 체력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터 시티랑 붙고 싶었는데 현실은 바이에른 미넨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준님께서 대한민국의 봄이 왔듯 이스코의 레알 생활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견 달아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드 토마스님께서 벤제마 3월에도 하위권 들어가면은 노답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스코한테 불만 있는 편인데 요새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하고요. 이번에 댓글은 아까 토티님께서 얘기했듯이 챔스 8강 바이에른 미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크 이번에 마칠 시간 되었는데 토티님 뭐 할 말 있나요? 아니요. 이상형. 강소라. 왜? 아니야. 쌀가운, 쌀가운님은요? 저는 좀 너무 깡마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딱 한 명을 짚어주세요. 메구리. 공감합니다. 옛날에 추범이 좋아했어. 추범이. 요즘 좀 메구리로. 요즘 축계 보다 보면은 좀 호날두 팬분들이 축계에 글을 많이 쓰셔요. 호날두가 예전 같은 득점력을 보여주지 않지만은 경기의 영향력은 좀 떨어졌어도 그래도 역시나 뺄 수 없다 이런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좀 레알 마드리드 팬즈를 오래 하고 레알맨에서 오래 활동한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기에는 이 호날두 팬분들이 슬슬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즌이 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글은 뭐 그렇게 쓰시지만은 이 글이나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슬슬 마음의 준비를 우리 팬들은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고를 하자면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코너죠. 물론 맛살이 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코너지만은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맛살 초대석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맛살 토크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메구리님 맛살 토크 들으시면은 연락을